어르신, 5만 원이면 돼요.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5만 원이요. 그게 무슨...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기 조용한 곳으로 가시면 돼요. 사람 없는 곳 어르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진호는 우연히 들은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두 사람의 수상한 대화와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서? 이상한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당신의 마음속의 한 부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의 끝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호는 매일 아침 설악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아내 미숙이 3년 전 떠난 후 이 고요한 산책은 그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국립대 건축학과 조수직에서 은퇴한 후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이젠 고요한 산길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설악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중턱에 이르렀을 때 평소에는 없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의 중년 여성들이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커피와 차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2,000원이면 됩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여성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지인 이동석을 만났습니다. 이동석은 그와 나이 또래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진호야, 요즘 설악산 중턱에 여자들이 카페를 차렸다던데 알아? 이동석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색채가 깔려 있었습니다. 5만 원만 주면 땅 문서도 몰래 팔아준다더라. 이동석의 말에 진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오전에 본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커피 파는 사람들 같던데. 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순진한 양반아. 거긴 국립공원 부지 일부야. 개발 계획도 있고. 이동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특히 거기 단정하게 생긴 여자 김지원이라고 하던데 그 여자도 같은 패거리라더라. 김지원. 그 이름이 진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동석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단정한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다시 설악산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중턱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고 그 단정한 여성도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슬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 속에 있던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지원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2,000원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무심한 대답이었지만 진호는 확신했습니다. 45년 전 그의 첫사랑이었던 김지원이 맞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악산 오르는 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숨겨둔 청춘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너리를 정돈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진호야, 오늘도 산에 가니? 아내가 남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그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설악산을 오르면서 진호는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인사에서 시작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듣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세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아내가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도 그를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단골 손님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일 뿐일까? 진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동석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호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야, 요즘 설악산 열심히 다니더라. 설마 그 여자들 때문에? 이동석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가는 거야. 목소리를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귀끝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 안다. 이동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김지원이란 여자 말이지. 생각보다 영리하더라. 우리 개발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들한테 불법 토지 거래를 제안하고 증거를 잡아 협박한다더라.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이동석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까? 정말 김지원이 그런 일을 하는 걸까? 의심의 실오라기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여자가 여러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은밀한 제안을 했다더라. 나중엔 토지를 빼앗긴 노인도 있었다고. 이동석의 목소리는 저음으로 깔렸습니다. 이동석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심과 경계심이 교차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동석의 말이 사실일까? 김지원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서 5만 원을 찾았습니다. 봉투에 넣고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지만 김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도 설악산 갑니까? 아내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안해요, 미숙 씨.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호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빴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지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김지원이 조용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짓이 참 우아했습니다. 커피를 건네받으며 진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지원은 봉투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안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상처가 번졌습니다. 손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진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땅바닥에 묻히고 싶었어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황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말이 꼬였습니다.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김지원은 봉투를 그에게 돌려주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돈 주려고 했대.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런 짓을 다 하네. 지원 언니한테 실례했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진호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지원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진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5년 전 그 맑고 순수했던 김지원을 이런 식으로 모욕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악산에 가지 않았어요. 김지원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죠.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소문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설악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중턱에 도착했을 때 김지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김지원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여성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오신대요. 창피해서요. 진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동석이 나타났습니다. 진호는 그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이, 진호. 그 여자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긴 곧 개발될 거니까. 이동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야. 나도 투자했고 그 여자들이 커피 파는 자리도 포함되지. 이동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김지원이란 여자가 방해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라며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뜨거워졌습니다. 이동석이 의도적으로
김지원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던 이유가 개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내가.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이동석은 잠시 당황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업이란 게 그런 거지. 어떻게든 방해물은 제거해야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호의 주먹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오랜 지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소문 퍼뜨리지 마. 알았지? 진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동석을 향해 처음으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지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설악산 주변을 돌아다니며 김지원을 찾아보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도 찾아가 보았지만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설악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턱을 지나 좀 더 위쪽으로 올랐습니다.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녀였죠.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재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그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죠.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지원아, 45년 만에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첫사랑의 이름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걸음이 멈췄죠. 천천히 뒤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호 씨?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가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그녀도 그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오랜만이네요. 진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보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땅에 꿇어앉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차라도 마실까요? 아니면 칼국수?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진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그의 말에 지원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동네 칼국수집 매주 토요일마다 갔었잖아요. 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진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무언가가 툭 풀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요. 같이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설악산을 내려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에 앉은 지원의 얼굴에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진호가 물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 잔의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별일 없이 살았어요.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남편은 12년 전에 떠났어요. 진호 씨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건축학 가르치다 퇴직하고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진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천천히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벽이 한 겹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억나요?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 야경 보던 거. 진호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네. 진호 씨가 건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때였죠. 지원의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놓쳐버린 기회, 각자의 삶에서 겪었을 고통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웃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산에서 커피를 파시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진호가 드디어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요. 딸이 해외에 나가고 혼자 살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거기 개발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동석 씨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인데, 그러자 갑자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원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상처와 오해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지원 씨. 저도 그런 오해를 했으니까요. 이동석이 제 오랜 지인인데 그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진호의 눈빛에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겼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쪽은 안 나가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행정일을 구했거든요. 그녀의 입가에 담담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진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래된 친구처럼 가끔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국수를 먹고 헤어지는 시간, 묘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45년 전의 추억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미소가 담겼습니다. 일주일 후, 진호는 지원이 일한다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곤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외의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지원 씨. 혹시 퇴근 후에 잠시 시간 있으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퇴근 후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지원 씨, 진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지원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산속 카페를 다시 열면 어떨까요? 제가 설계해서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진호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건축가잖아요. 산책로 옆에 작지만 아름다운 카페를 지을 수 있어요. 진호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이동석의 개발 계획도 제가 막아볼게요. 제 아내와 함께 역사적 건물 보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쪽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있어 보호해야 해요. 지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설악산 중턱의 작은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테이블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담한 녹조 건물이었습니다. 진호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이 카페의 주인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동석의 개발 계획은 환경 보존을 근거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개업한 지 2달째 되던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카페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모두가 낙담했지만 진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더 멋진 공간으로 재건할 수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축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카페를 재설계했습니다. 자연재해에 강한 구조, 친환경 소재의 활용,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모두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밤새 도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재건 과정에서 진호와 지원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의 강점을 발견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원 씨, 같이 살아보지 않겠어요? 재개장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진호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 자신도 놀랐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갑자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좀 넓어요. 지원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냥 동거인으로 시작해서 서로 의지도 되고. 진호의 말이 자꾸 더듬어졌습니다. 귀 끝까지 달아올랐어요. 말이 자꾸 더듬어졌죠.
70세의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그도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이 진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호는 벨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진호 씨,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진호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짐가방 하나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집은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이었기에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인다는 사실이 진호에게도 부담스러웠죠. 지원도 그것을 알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죽이며 걸었습니다. 이 방을 쓰세요.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진호가 방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이 어떻게 소파에서 자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지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매일 따뜻했습니다. 함께 산 지 약 3개월이 되어갔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지원의 손이 진호의 손 위에 놓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들은 계속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진호 씨, 어느 날 저녁 지원이 불쑥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진호가 TV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지원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진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각자의 방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에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제안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설렜습니다. 지원 씨, 오늘 쉬는 날이죠. 설악산 정상에 함께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지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설악산은 그들이 다시 만난 곳이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진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어렸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엔 함께 정상까지 올라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용기가 담겼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지원이 커피를 팔던 중턱을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힘차졌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이 산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딸도 멀리 있고, 지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진호 씨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언가가 툭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때때로 서로의 손이 스치기도 했고, 가파른 길에서는 진호가 지원의 팔을 살짝 부축하기도 했습니다. 접촉할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지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진호도 70세의 나이에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서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진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지원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고마워요. 다시 만나서 함께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산도 함께 올라주셔서.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자신도 모르게 지원을 살포시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원 씨,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서로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전에 그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길을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도시가 보이고 그 너머로 강과 산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지원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진호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 씨.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 돌아봤습니다. 진호가 상자를 열자 작은 실버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주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지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마음으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만이라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귓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프로포즈라니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예,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진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 아닐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한 방에서 자도 될까요? 지원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말에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원 씨.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요. 진호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부부가 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나이답게 평온하고 조용한 밤을 보내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외로움이 말끔히 씻겨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호 씨, 혹시 바다 보러 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바다요? 진호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네, 동해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지원의 눈빛에 소녀 같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바다를 제대로 보고 싶다는 그 소박한 바람이 진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말에 가요. 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지원은 여행 가방을 꼼꼼히 싸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메모까지 했습니다. 진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챙기지 마세요. 하루 이틀 다녀오는 거니까. 진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진호 씨, 약도 챙겨야 하고. 지원의 눈빛에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배려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를 잃은 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5년 전의 추억, 각자가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진호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글쎄요. 지원 씨와 함께라면 특별히 뭘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요. 진호의 목소리에 평화로움이 깃들었습니다. 저도요. 이제 와서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원의 눈빛에 깊은 만족감이 어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기차 여행을 즐겼습니다. 어느덧 강릉역에 도착했고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바다네요. 지원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서 볼래요? 진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게 빛났습니다. 손을 잡고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완만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원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하자 지원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모래에 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황홀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따뜻하네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래 위를 걸으며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보며 그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도 신발을 벗고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함께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차가운 파도가 발끝을 적시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호 씨, 고마워요. 지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진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다도 보여주시고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진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도 그녀 덕분에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 고마움은 그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래사장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진호 씨, 지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진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내일은 일출 볼까요? 지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야 하지만 함께 보면 좋겠네요. 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지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바다는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지평선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진호가 속삭였습니다. 지원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지원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진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지원 씨. 지원 씨도 이제 진짜 내 사람이에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깊은 사랑.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 45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가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가 붉게 물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설악산 중턱에서 만난 두 노인의 사랑 이야기. 인생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다고. 삶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선물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고. 이 이야기에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